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터키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잠깐만. 돌아왔어요. 아, 터키 특파원 갔다가 어제 귀국했고요. 오늘 귀국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Welcome to Korea. 아유, 감사합니다. This is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아유,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네요. 아니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통화가 되니까 IT 강국입니다. IT 강국입니다. IT 강국인데 또 그 IT를 또 아주 적절하게 잘 쓰시는 우리 박동원 부장님 덕분에 제가 그 이스탄불에서 그 유튜브로 내가 빌린 책을 들으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아니 근데 좀 예정보다 빨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3월 1일 날 낮 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요. 오늘 3월 2일 날 오전 11시에 이제 제천에 있는 세명대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강의하니까 개강식이니까요. 학교 개강에 맞춰서 딱 하루 전날 방학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제 즐기다가 이제 딱 돌아온 거죠. 네. 야, 정말 알차게 쓰셨네요. 알차게. 네. 아니 지금 밖에 계실 때, 나가 계실 때 녹음한 게 지금 보니까, 처음에 미국이었나요? 뉴욕? 뉴욕에서.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 그 JP 모건 얘기하고 맞아. 철광한 카네기 얘기하고 뉴욕에서 그랬고, 올랜도 가서, 세 음. 번째는 녹음이 쿠바로 들어갔고, 아바나에서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어디더라? 트리니다드. 그 다음에 오늘인가요? 아니에요. 트리니다드 다음에 우리가 마드리드에서 또 한 번 했었죠.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그 스페인 이베리코 하몽 얘기하고 막. 나 그 여행 얘기를 다 했는데 이번 여행 한 5주간 한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쿠바 여행을 가면 꼭 이건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거는 트리니다드에서 승마 트레킹. 그거 승마 트레킹 간다고 그 전날로 우리가 아마 간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근데 내가 가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를 못했어. 왜냐하면 제가 그 승마 트레킹을 몇 번 했었어요. 몽골에서도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해보고 그랬는데 쿠바에서가 제일 좋았던 게 우리가 왜 그 놀이공원이라든지 제주도 승마공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한 바퀴 왜 이렇게 말고삐 붙잡고 이렇게 쭉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온 거에 우리가 보통 5,000원, 10,000원 이렇게 내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우리 돈으로 15,000원을 내면 3시간 동안 말을 탑니다. 세상에. 3시간 동안 말을 타는데 이거를 어떻게 타냐면 다른데 몽골에서만 하더라도 그 가이드가 자기 말을 타고 내가 탄 말 옆에서 내 말고삐를 쥐고 같이 가거든요. 여기는 내가 그냥 혼자 타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타면 못 타겠네요. 조금은 타보는, 근데 그래도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여행 온 분들 누구라도 쉽게 사시가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쿠바에서 내가 말 타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승마 트레킹은 약간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는 거하고 비슷해요. 얘가 알아서 다 가. 왜냐하면 얘는 그냥 그리고 여기가 쿠바가 승마 트레킹 하기에 참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동차가 없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말을 아직도 운송수단으로 쓰고 있는 나라고 새로운 자동차를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골길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달리는데도 차 한 몇 대 안 만나요. 그리고 얘가 알아서 그냥 늘 관광객들 태우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얘가 알아서 잘 가고 그냥 나는 가끔씩 고삐를 가지고 이렇게 뭐 서거나 아니면 길 옆으로 이렇게 할 때 정도 방향만 조금만 틀어주면 되고 근데 이거를 가이드는 내 뒤에서 와요. 내가 그때 손님이 나 혼자밖에 없어서 나 혼자 그냥 말 타고 더덕더덕 시골길을 달려가는 거고 가이드는 뒤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정말로 말을 제대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달리는 느낌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트리니다드 쿠바에 가시면 꼭 한번 트리니다드에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돈 15,000원이면 즐겁게 3시간 동안 트레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 듣는 많은 분들이 그 버킷리스트에 써놓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트리니다드. 트리니다드. 그 승마 트레킹. 승마 트레킹. 15,000원. 다 써놨었어. 지금. 저도 머릿속에 딱 박으려고요. 저는 지난주에는 이스탄불에서 이제 며칠 마지막 이제 4박 5일을 지내면서 다시 가서 좋았던 곳은 하기야 소피아. 소피아 성당. 소피아 대성당. 그게 왜 이 537년도, 서기 537년이니까 1500년 된 건물이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2018년도에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가서 너무 압도되는 경험을 한 거죠. 내가 늘 얘기하듯이 그 스케일과 디테일 면에서 너무나 압도되는 경험을 이제 하고, 그리고 그 성당을 사실은 이게 콘스탄티노플은 당대 서방에서 최고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탄불로 바뀌기 전에 네.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특히나 이분들이 콘스탄티노플이 로마 제국의 후손들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세웠고, 로마가 또 기본적으로 이 건축술이 대단한 그 제국이었잖아요. 네. 콜로세움이라든지 판테온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왕에 우리가 여기로 이사 왔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서 그때 아예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황제가 아예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명을 내려요. 최고의 성당, 그러니까 이 서방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지어라라고 했고, 그래서 지었고 그 규모가 가장 최대 성당이었다는 것을 700년 동안 명성을 유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500년에 지어서 1200년이 될 때까지는 700년 동안 그 기술을 넘어서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200년 넘어서 스페인의 세비야 대성당, 또 어마어마하게 큰 세비야 대성당이 생기면서 이제 그 최고 큰 가장 최대 성당이라는 그 규모에서는 이제 기록은 이제 물려주게 되긴 했지만, 근데 이 1500년 된 소피아 성당을 가보면 약간 조금 슬픈 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맨 처음에 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에 세워진 성당이니까 그리스 정교회 성당으로 세워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 좀 이제 한 700년 지나고 나서 부침이 있습니다. 그때 1200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 세력이 슬금슬금 자꾸 이제 이쪽으로 침공을 해오니까 그 교황이 십자군을 이제 요청을 하죠. 이슬람 세력들이 자꾸 우리 쪽으로 침공해 오니까 십자군이 좀 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십자군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고는 이 성당을 갖다가 점령하고 여기에서 약간 폐악질을 합니다.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성상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막 이런 거 막 떼가고 막 금조각, 금세공 이런 거 막 훔쳐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정교회 성당을 십자군은 이제 가톨릭이었으니까 정통 가톨릭이니까 가톨릭 성당으로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정교회 성당으로 되긴 하는데, 문제는 약 한 500년 전에 1453년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우리가 아는 그 오스만 제국이 아시아로부터 넘어와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갖다 이제 정복을 하고 하기야 소피아라는 이 성당을 모스크로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성당으로 지었는데 이게 모스크가 된 거죠. 근데 모스크가 됐다가 나중에 이 터키라는 나라가 튀르키예가 네. 생기고 난 다음에 그 튀르키예 지도자 이제 아타튀르크라고도 하고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그 제1대 그렇죠. 케말 파샤. 그 일대 그 케말 파샤가 1934년에 이것을 박물관으로 바꿉니다. 사실 이게 되게 통 큰 결정이었던 게, 비록 우리가 이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도시의 커다란 유적이지만 이건 원래는 그래도 성당이니까 누구라도
그러니까 모스크면은 이슬람들만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누구라도 와서 이거를 역사적인 어떤 이 건물의 어떤 가치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박물관으로 바꾸고 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 건물은 지금도 가보면 저는 30분 줄 섰는데 여름에는 2시간, 3시간 줄을 선대요. 네, 사람들이 네. 입장하기 위해서. 여기 가면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를 오는데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도 오고 가톨릭 성당 사람들도 오고 이슬람 사람들까지 오기 때문에 막 그 엄청나게 이제 전 세계에서 그리고 와서 보면 이 건물은 정말 놀랍거든요. 아름답기도 아름답고. 근데 이걸 사실은 박물관으로 다들 이제 관광지로 즐기고 있었는데 2년 전에 그 뉴질랜드에서 그 이슬람 사원에 대한 테러가 있었어요. 총기 그쵸. 테러. 맞아요, 맞아요. 한번 되게 좀 그것 때문에 되게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그 크라이스트 이후에 처치에서 있었던가요? 맞아요. 뉴질랜드에서 기억하시죠? 네. 그 사건 이후로 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약간 그 이슬람 전 세계 이슬람들이 막 그 사건 보고 막 되게 분노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거 우리가 보고 나는 그대로는 못 참겠다. 다시 하기야 소피아를 모스크로 바꾸겠다 해서 2년 전에 다시 모스크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내가 5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그 2층도 올라가고 다 이렇게 구경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갔더니 의복 규정도 까다롭고요. 그 남자들 반바지 차림으로 들어온 사람들 제재해요. 가서 다시 이거 밑에 바지 가리라 그러고 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발 벗고 이렇게 카페트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신발 벗고 들어가게 해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원들은 항상 왜 사람들이 거기서 교도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네. 기도를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을 다 알려. 내가 보면서 와 1500년 전에 정교의 성당으로 지어졌다가 모스크가 됐다가 박물관이 됐다가 2년 전에 또 다시 모스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건 건물이건 너무 오래 살다 보면 별의 볼 거를 다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 전에 그렇게 에르도안 대통령이 모스크로 바꿨을 때 저는 그게 이제 에르도안이 그 이슬람주의 맞아요. 약간 맞아요. 독재?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스타일이라서 그런 성향이라서 바꾼 줄 알았는데 그거 계기가 사실은 뉴질랜드의 그 총기 난사 사건이었군요. 예, 총기 난사 사건이었어요. 그거 보고 이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막 근데 나는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참 사람이 테러 행위도 참 어리석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같이 누리는 이 유적지를 약간 옹졸하게 다시 이슬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랬어요. 여러 세력들이 그렇게 뺏었는데 치고받고 뺏었는데 부수지 않은 것만도 어디예요? 그거는 또 이 술탄 위대한 술탄의 결정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이 함락되고 그 함락됨으로써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오스만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 술탄이 원래는 이슬람은 어떤 곳이든 도시를 정복하고 나면 그 병사들에게 3일간의 약탈을 허용합니다. 마음껏 약탈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얘들은 미친 듯이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 하기야 이 소피아를 본 순간 이것만은 손대지 마라. 이거는 절대로 그래서 그걸 원형을 잘 보존을 했고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면 천정 이렇게 막 금으로 이렇게 세공한 그 예수화하고 막 이런 그 조각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천정 벽화 같은 거를 모스크로 바꿀 때 그걸 긁어서 없앤 게 아니라 그 위에 회벽을 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케말 파샤가 1934년에 이걸 드러냈을 때 이걸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바꿀 때 맨 먼저 했던 결정 중 하나가 뭐냐면 보스턴에서 미국 역사학자, 그러니까 고고학자를 불러서 이거를 2년 동안 복원 작업을 맡긴 거고요. 그래서 그 회벽을 다 뜯어냈더니 그 뒤에 예수님 모습하고 다 있는 거예요. 성화들이 그대로다. 나는 보면서 술탄이 그 건물을 사실 하면서 안에 있는 그림 같은 거는 충분히 지울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냥 보존했다. 왜냐? 너무 아름답거든요. 진짜 가서 보면 1500년 전 그 작품들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저는 패키지로 가서 너무 잠깐만, 맞아. 쫓기면서 그래가지고 잠깐만. 우리 제대로 그러면 감동을 지금 못 받은 것 같아요. 계속 듣고 계시는 우리 박동 부장님도 하기야 소피아를 가셨던 거야? 갔어요. 저는 그거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워낙 그때 막 일정에 쫓겨가지고 제가 또 그 약간 인솔자 입장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제대로 여유 있게 감상을 못했고 그냥 생각나는 건 그 앞에 그 바자르라고 하죠. 그 시장. 그랜드 바자르. 네, 그랜드 바자르 안에 그 커피 집에서 그 터키식 커피 마셨던 거. 그쵸. 그 달달한 디저트 같은 거랑 그거만 너무 달아 그거. 남네. 머릿속에. 아니 그 튀르키예 지금 지진 때문에 전혀 이스탄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저기 나라 전체가 큰일이 났는데도 그런 분위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거는 오히려 거기서 지진 구호 활동 이런 건 전혀 못 보고 오히려 그 거리에서 시리아 난민들 적선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은 봤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튀르키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진 구호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냥. 근데 제가 오늘 그 세계 지도를 놓고 보니까 터키가 워낙 국토가 넓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영토가 넓은 나라고. 그래서 근데 터키가 이 이스탄불이 참 특이한 거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왜 그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져 있잖아요. 네. 바다에. 네. 그래서 거기에 왜 그 원데이 투어 이름이 뭐냐면 Two Continents in One Day. 하루에 2개의 대륙을 둘러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재치쟁이. 그래서 나 보면서 이게 너무 재밌었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여행 가서 저는 5년 전에 갔을 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는 내가 뭐가 부러웠었냐면 내 옆에서 그 영어로 이렇게 그 가이드 투어 하는 팀이 있는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그때 혼자 그냥 가서 이렇게 보느라고 다음에 오면은 내가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걸 신청하고 1시간 40분 동안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패키지 갈 때 혹시 가이드는 없었나요? 제가 그것도 가이드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여행사 이쪽에서 이제 하나 투어 같은데 기업 이렇게 영업하는 분이 같이 갔었죠. 그리고 아마 현지 가이드도 교포분이 아마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하기야 소피아 맞은편에 블루 모스크도 기억나요? 네네네. 약간 이름만 기억나요. 쌍둥이처럼 네네. 그 둘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저는 보면서 그러면 인간이 이런 위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일단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블루 모스크는 나중에 이슬람에서 만든 그렇죠. 거죠? 네. 이슬람에서 만든 거죠. 네, 저는 그 하기야 소피아를 보고 이거를 15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중간에 가운데 기둥 없이 커다란 돔을 위에 올리고 그 주위의 벽으로만 그냥 원주형 기둥으로 이렇게 지탱해서 그걸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만들면서 그 시절에 이게 무너질까 혹시 두렵진 않았을까? 그 시절에 그 큰 돌덩이들을 이렇게 올려서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 수 있던 건 뭐냐면 이들이 로마 제국의 후손이잖아요. 네. 로마에서 판테온도 만들고 콜로세움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 본 그 경험들이 있고 그걸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나는 나중에 그 다음에 블루 모스크도 사실은 건축학적으로 보면 되게 놀라운 건데 블루 모스크도 만들 때 아마 술탄이 그랬겠죠. 야 봐라. 황제가 지난번에 로마 제국 황제가 저 앞에 하기야 소피아라고 만들었는데 우리도 이슬람에서 이런 거 똑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카피를 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일단은 좋은 걸 많이 봐야 되는구나.
저게 가능하다는 걸 봐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예전에 우리 다뤘었던 데이빗 맥컬레이. 그쵸. 예, 데이빗 맥컬레이의 그 시리즈 중에 그 로마. 건축. 예, 그 제목이 로마였던 것 같거든요. 로마였는지 큰 건축물이었는지 거기에 판테온을 어떻게 지었는지 얘기 나와요. 그 그림이 나와요. 그거는 다시 한번 봐야겠다. 네, 그래서, 판테온은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 시절 어떻게 그 무거운 돌로 그 가운데 기둥 없이 그렇게 이걸 지탱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는 해요. 맥컬레이가 어떻게 그 과정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건축이 그러니까 큰 높이 짓고 그다음에 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실은 그러니까 기둥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그 기술을 계속 추구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그려놓은 건 많지만 그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나 그 중간 과정을 그려놨어요. 네, 그래서 로마의 그 다리 있죠. 수도교 같은 거. 네,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치 그리고 그 아치를 갖다가 360도로 돌린 게 결국 돔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로마의 그 도시들이 사실은 형식이 다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형식의 뭐 목욕탕이 위치가 어디고, 그다음에 광장 어디고, 이곳들도 도시를 만드는 것도 다 그려놨어요. 예, 그 시리즈가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로마라는 제목으로 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큰 건축물?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볼만해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자그마치 거의 5주, 6주. 근데 그 4박 5일 동안 터키에 계셨어요? 네. 이스탄불에만? 사실 보통 이 시간에 쫓기는 분들은 4박 5일이면 터키에 그리스까지 찍을 시간이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도 사실은 어떤 분이 이제 그 일주일 동안 4개국 도시 얘기를 이렇게 들었긴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도시에 가면 최소 3박 4일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주의.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이틀의 온전한 날짜가 나오잖아요. 네. 2박 3일은 안 돼요. 2박 3일이면은 첫날은 도착해서 숙소에 짐 갖다 놓고 나면 오후 2시 이후에 항상 우리가 체크인이니까 숙소 그리고 이동하고 다른 도시에서 이제 이동해서 가서 숙소에 짐 도착하고 나면 그러면은 오후 한 4시 5시 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날 하루 온전하게 봐고 그 다음날은 2박 3일이니까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숙소에서 항상 12시 전에 뭐 11시에 체크아웃 해야 되니까 짐을 빼서 저녁에 이동하지 않고서는 보통은 낮에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하루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하는데 이틀을 쓰고 보는데 하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 3박 4일. 박동원 부장님은?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배낭여행 갔을 때가 진짜 막 그 찍고 진짜 주마간산이라는 게 거기 주를 달릴 주인데 우리 이제 거의 그 주가 아니라 비행기로 막 기차로 하루에 쏘고 거죠.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정말 그거는 이제 평생에 나 한 번 이번은 죽기 전에 이번 이후에는 못와. 그렇죠.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뭐 죽기 살기로 잠 줄여가면서 보고 찍기를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정주형 깊이 보겠다. 그렇지. 언젠가 또 와. 3박 4일. 그렇지. 또 와. 올 기회 있어. 뭐 요런 마음. 제가 하기야 소피아를 지금 기억 못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네요. 너무 달렸던 거지.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한 열흘 동안에 4개국을 찍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동하는데 사실은 긴장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이동이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네. 이동도 이동이고 짐을 들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 숙소에 또 도착해서 교통편에 숙박에 막 이거 하느라고 그러면 사실은 여행 자체가 너무 많이 힘들어요. 과정이 힘들어져 버려. 가서 이렇게 즐기지를 못해. 그 하기야 소피아 외에 4박 5일 동안 또 재밌는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오늘도 그래도 책 한 권을 제가 이제 또 살짝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기야 소피아 그 앞에 보면 아마 이제 하기야 소피아 그 이스탄불 여행 가신 분도 요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어라 하실 거예요. 뭐냐면 그 앞에 독일 분수가 있어요. 하기야 소피아 독일 앞에 분수. 저먼 파운틴이라고 있어. 독일 분수. 그 내가 음. 나는 분명히 5년 전에도 이걸 보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어라 하면서 이걸 다시 봤어. 뭘까? 봤더니 1898년에 네. 프러시아의 황제 빌헬름 2세가 방문 기념으로 세운 거예요. 테헤란로군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898년 프러시아 황제 빌헬름 2세가 터키 이스탄불에 와가지고 둘이서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으니까 네. 오스만 제국의 술탄과 황제가 둘이서 돈독한 우정을 기념하는 유적지를 갖다 만든 거거든요. 그게 저먼 파운틴이에요. 독일 분수. 당시에 잘 나갔던 두 제국의 주인들이 만났군요. 역시 정답. 자, 근데 내가 바로 그 전날 이스탄불 가는 비행기 안에서 유시민 작가님의 네. 유럽 도시기행 책 1권을 읽었거든요. 유럽 도시기행 1권 혹시 본 적 있어요? 책 제목만. 유럽 도시기행이 재밌는 게 거기가 로마, 이스탄불, 아테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제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네네. 유럽의 역사적인 도시를 유시민 작가님이 다니고 유시민 작가님이 원래 그게 뭐예요? 예전에 거꾸로 쓰는 세계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 네. 이분이 역사와 인문학을 가지고 뭔가 이 해석을 너무 재미나게 잘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스탄불도 그렇고 아테네도 그렇고 그 도시에 대한 해석을 너무 재밌게 해요. 근데 그 한 대목이 딱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뭘까요? 그 책의 한 대목이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손잡았다가 최후를 맞았다. 이집트, 이라크, 팔레스타인을 영국에 넘겨주고 모로코, 튀니지, 시리아와 터키 남동부 지역을 프랑스에게 내주었으며 에게 해섬 대부분과 에게 연안 도시들을 그리스에게 뺏겼다. 수도 이스탄불마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연합군이 장악했다. 1922년 12월 마지막 술탄이 제국의 해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스탄불을 떠나 망명길에 나섰을 때 오스만 제국은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쵸. 그거를 이제 보시고 이스탄불로 들어가셨군요. 독일 분수를 봤을 때 갑자기 내가 이 대목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898년. 자,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은 1917.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둘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시 유럽에서 잘 나가던 프러시아의 황제와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둘이서 우리 이렇게 친한 사이야 라고 증명하는 그 독일 분수를 하기야 소피아 앞에 딱 지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20년 만에 둘이서 짬짬이하고 세계 1차 대전에서 손잡았다가 박살나버린 거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연합군에게.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인간은 위대해지고 싶은 욕심에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는구나. 위대해지려다가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되는구나. 아니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오르한 파묵이라는 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튀르키예 맞아요. 그분이 또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가님이시죠. 네. 제 이분 그 소설 중에 페스트의 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패스트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초기에 저 이게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왠지 연관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봤어요. 다는 못 보고 중간쯤 보다가 도서관 연장하다가 다시 돌려줬는데 이거 배경이 1900년대 초예요. 패스트의 밤 봐야겠다. 예, 이거 되게 재미있고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되게 풍부한 소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고시 선배님 말씀하신 그 시기에 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외딴 섬에 패스트가 발병을 해요. 그래서 이 술탄이 거기에다가 의사를 파견을 해요. 자기 부마하고. 근데 그 의사가
그러니까 되게 이 전염병을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 섬이란 데 되게 고립된 데잖아요. 그렇죠. 고립된 데에서 가서 패스트를 박멸하러 갔는데 죽음을 당하고 그거를 또 그 원인을 추적하면서 또 그 섬의 패스트를 갖다가 잡기 위한 이 부마 의사거든요. 술탄의 부마. 근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잘 나가다가 이때부터 저물기 시작했나 봐요. 그렇죠. 국력이 쇠해지면서 그렇죠. 이 멀리 떨어진 섬에 대한 장악력도 떨어지고 관리들에 대한 녹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코로나 초기에 보면 이 병을 갖다가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시선, 방역에 대해서도 되게 그렇죠. 저항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뤄져요. 이 소설에. 현대의 코로나 방역 상황이나 그때나 또 각자의 이해관계, 정부 관리 입장 이런 것들이 그치. 그 지금 생각해보면 왜 2020년 초기에 그 미국 트럼프의 반응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때. 뭐 별거 아니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점점점 커지고 막. 근데 저는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둘러보면 오스만 제국의 그 영광의 역사가 다시 보이거든요. 네. 이게 원래는 생각해봐요. 로마 제국의 마지막 그 맹주였단 말이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도시가. 그 로마 제국, 그 로마를 침공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유럽과 맞선 아시아 제국으로서 와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근데 그 이슬람 전사들의 마지막은 독일이랑 손잡았다가 세계 1차 대전에서 쫄딱 망하고 술탄과 황제가 손을 잡았다가 두 제국이 같이 멸망하고. 자, 근데 그러면 세계 1차 대전에서 이기고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이 연합국이 독일에다가 이제 막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물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랑 영국이랑 희희낙낙했겠죠. 위대한 승리라고. 그러다가 그게 나치의 부흥을 가져와서 2차 대전 발발의 도화선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냥 이렇게 뒤늦게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보같이 이러고는 있지만, 참 생각해보면 인간은 그래서 과연 인간이 위대한가 어리석은가? 저는 그냥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위대해지고 싶은 욕심에 어리석은 선택을 거듭하는 존재. 아까 말씀드린 페스트의 밤에 보면은 오스만 제국 당시에 과학 문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의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고도화돼 있었다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평면적이고 피상적인 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념을. 그렇죠. 항상 뭐 전쟁, 맞아요. 혁명, 그냥 종교가 모든 그렇죠. 굉장히 무지한 상황을 만들고 이러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책에 보면.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5년 만에 다시 튀르키예에 간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제가 2018년도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약간의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슬람은 왠지 그 헐리우드 영화 속에 나오는 테러리스트로서의 그 폭탄 테러범 뭐 이런 그 악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슬람들만 우리가 봐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5년 전에 이스탄불에 가서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친절하고 이 선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사실은 그 유럽 도시기행 이 유시민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무스타파 케말 덕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1934년에 무스타파 케말이 이 모스크였던 하기야 소피아를 박물관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인데도요, 여자들이 장옷 막 눈만 남기는 장옷 입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리고 남녀 차별도 되게 덜하고, 왜 우리가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 튀르키예가 훨씬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종교적이기보다는 세속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결정을 한 게 무스타파 케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게 이렇게 좀 관용적인 정책,
편 덕분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쉽게 저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도시들보다 다른 국가보다 이슬람을 조금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이스탄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6주간의 마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마치고 오신 거의 기분일 것 그런 같아요. 기분이에요. 예. 애초에 쿠바가 주 목적지셨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오고 가는 길을 참 풍성하게 갔다 오셨네요. 근데 제가 다녀와서 느낀 건요. 이걸 내가 55세, 사실 저 막판에는 한 5주 차에는 밤에 시차 적응이 힘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막 미국에서 유럽 건너오고 유럽에서 다시 이스탄불 막 그러니까 이제는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나중에는 잠 못 자고 막 되게 고생했거든요. 네. 내가 깨달은 게, 이게 20대에나 할 수 있는 여행이고 50 넘어서는 막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막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막 이거는 쉽지는 않구나. 근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내가 55이니까 이걸 했지 내가 60 넘어서는 이건 정말 하기 힘들었겠다.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장거리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는 여행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몇 권 읽으셨어요. 많이 읽었어요. 예. 와 보니까 꽤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 얇은 이북 그거 덕분에 그쵸. 무겁지 않게 다니시고 크레마 카르타 들고 다니는 덕분에. 그 운동도 네. 혼자서 그렇게 계속 호텔에서 하셨어요? 방에서? 매일같이 했어요. 매일같이 1시간씩 야, 해서 야, 이런 자기 절제는 도대체 어떻게 자기 관리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게 가능한 것 중 하나가 또 하나가 이 비결은 저는 책이죠. 뭐 한번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처음에 근력 운동 처음 시작할 땐 좀 이렇게 귀찮고 하기 싫고 막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15분 한 세트를 하고 나서 근력 운동 관한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이제 닥치고 데스런이라는 책이거든요. 데스런인가요? 데스런. 이게 이제 데스런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이 왜 근력 운동 하는 방법, 혼자서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피트니스 트레이너이신데 이분이 왜 이런 유튜브 작업을 하게 됐냐면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 정도 되는 사람이 그나마 헬스클럽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고 소득 상위 1% 정도 되는 사람이 시간당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는 PT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PT 제가 한 달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달에 월에. 맞아요. 1분마다 1,000원씩 던지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5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온 국민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근력 운동을 이걸 소득 상위 1%밖에 PT를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온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집에서 헬스클럽 안 가고 집에서 혼자서 이 근력 운동하는 방법을 유튜브로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유튜브를 하고 그 채널이 이제 대박이 나니까 그걸 이 기반으로 해서 책을 쓴 거예요. 닥치고 데스런. 이 책이 또 다행히 예스24 북클럽에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저는 현지에서 운동하다가 좀 오늘은 하기 싫은데 싶을 때는 그 책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마치 PT 선생님이 회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빨리 스쿼트부터 다시 동작 잡으시고요. 자, 스모 스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회만 한번 해보세요. 20회만 이러면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라디오 프로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디오는 일정한 시간에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일정한 시간에 한 10분 코너라도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계속 독려하는 거죠. 박동원 부장님. 사흘마다 다시 일으켜 켜고 작심삼일 할 때마다. 박동원 부장님. 네. 죄송한데요. 그게 유튜브예요. 그래요? 근데 유튜브는 내가 원할 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딱 정해진 시간에 맨날 튀어나오시니까 내가 내가 이거 게을러지면 안 불러내면 되잖아요. 유튜브는. 근데 그렇지. 라디오는 그러기는 하지. 그런 게 근데 하여튼 저는 유튜브도 내가 뭐 언제든지 딱 하면은 그 선생님이 나와서 계속 그리고
그래서 제가 또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 라텍스 밴드 가지고 이제 여행 다닐 때는 뭐 이렇게, 아령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무겁게. 라텍스 밴드가 가볍고 좋거든요. 라텍스 밴드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저는 저항성 운동을 하거든요. 근육을 어떻게든 이제 힘을 주려면은 라텍스 밴드를 이렇게 당기고 막 이런 그 늘리는 동작을 해요. 이런 거 할 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유튜브 하나 딱 정해놓고 그거를 최소 3번을 한 3일에 걸쳐서 계속 그걸 봅니다. 그러면 3번 정도 같은 영상을 3번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루틴이 돼요, 이게. 한 번 본 거는 기억이 안 남는데 한 3번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루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독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루틴으로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루틴. 그래. 우리 김민식 PD께서 정말로 이것만은 정말 내가 최고야 하는 게 제가 볼 땐 루틴인 것 같아요. 루틴. 루틴이죠. 그 루틴. 난 왜 그게 안 되지? 아니, 우리 박동 부장님도 새로운 루틴 하나 생겼잖아요. 매주 한 편씩 매주 한 편.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린다. 업혀갑니다. 아니요, 저는 루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우면은 루틴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쉬워야 돼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요즘에 이번에 링피트는 안 갖고 가셨어요? 링피트는 안 갖고 가죠.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녀. 링 예전에 갖고 다니셨죠? 가방에. 맞아. 옛날에는 링피트 가지고 운동하고 그랬죠. 그게 이제 라텍스 밴드로 바뀌었군요. 이제는 라텍스 밴드로. 약간 진화했어요. 그리고 운동 효과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링피트나 라텍스 밴드나 잘만 하면. 저도 지금 쿠팡에서 라텍스 밴드 그리고 아까 그 닥치고 데스런 한 볼랍니다. 닥치고 데스런 도서관에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한번 찾아서 보시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뭐예요? 그 뒤에 있구나. 마지막에서 2번째 전에 읽은 책이 외로움 수업이라고.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외로움 수업을 보면서 네. 또 가지치기를 많이 꼬리에 꼬리를 많이 물게 되더군요. 그래요? 책이 많이 그렇게 등장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책이 제일 끌렸나요? 외로움 수업에서 소개하는 책 중에서. 대부분 다 끌렸지만 일단 몇 권을 빌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있는 거에서 김보통 작가 책도 빌리고 빅스비 선생님의 김보통 작가 너무 좋아요. 마지막 날. 이거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마지막 날? 빅스비 선생님의 마지막 날. 빅스비 선생님 마지막 날 그거 아이들 읽게 해주면은 아이들 꼭 한번 읽게 해주세요. 진짜 근데 저는 아이들 읽어준다 그래가지고 동화책 그러니까 글씨 큰 거 한 1시간이면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지는 않아. 그렇진 않은데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면 참 좋아할 만한 책이에요.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예. 뭐가 그렇게 두꺼워? 그렇게 두껍진 않아. 읽기에 목이 쉴 것 같아. 그렇지. 아직 안 읽어보셨구나. 네.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빅스비 선생님 마지막 날 정말 좋아해요. 그 책. 노후 수업. 그리고 메스커레이드 호텔은 이건 내가 왜 빌렸지? 이거는 거기에 나온 책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니까 그냥 가셨나 보다.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이번에 또 가지치기를 해서 외로움 수업을 쓴 보람을 느낍니다. 또 그 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박동 부장님처럼 눈 밝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책들을 발견해내고 있으시니까. 네, 이것도 우리 성북 길빛 도서관에도 비치 도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더군요. 고맙습니다. 도서관 예산이 조금 요즘 어려우신지. 네. 지금 집에 오시니까 참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좋아요. 떠날 때보다 훨씬 좋죠? 이게요. 제가 사람들한테 늘 요즘 하는 얘기인데 제가 MBC 입사할 때 96년에 정말 막 합격 소식 듣고 너무 즐거웠고 반갑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2020년에 저 명퇴할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나 회사를 안 가도 돼. 그동안 매일매일 출근하는 걸 이제 나는 입사할 때도 너무 좋았는데 퇴사할 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변화를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 변화를? 그렇구나. 여행이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날 때도 너무 좋은데 집에 오니까 더 좋아.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못 드셨던
또 네. 음식도 많이 맛있는 거 드시고 먹고. 예. 네. 오자마자 모둠회부터 시켜 먹었어요. 여독 푸시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그러게요. 같아요. 우린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예. 이젠 그러면 저 이제 당장 도서관 달려가가지고요. 도곡정보문화 도서관 가가지고 그동안 어떤 새로 들어온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열심히 또 다음 주부터는 책 수다로 다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 특집, 읽은 책들 예. 얘기도 예. 궁금합니다. 특집은 오늘로 이제 끝이고 다시 예. 본연의 자세로 특파원 보고 끝이고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푹 주무십시오. 여행 기간 동안 5주 동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박동원 부장님과 마음껏 모국어로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외롭지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들어가시고요. 예, 푹 쉬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